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여보, 이번에 루마니가 나토 아파트로 이사한대요. 뭘 주면 좋을까요? K9 어때? 신혼집에는 K9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그것도 좋지만 K9은 이제 나토 아파트에서 너무 흔해요. 그럼 천궁은 어때? 천궁 좋네요. 콜. 지난해 폴란드의 대규모 무기 수출로 그 저력을 확인한 K방산이 이제 또 다른 나토 최전방 국가인 루마니아와의 대규모 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서에서는 기존에 잘 알려져 있던 K9 자주포 도입뿐만 아니라 LIG 넥스1의 대표 대공 유도 미사일 천궁2의 도입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루마니아가 왜 천궁을 원하는지, 그리고 천궁이 대러시아 군사억제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휘비고. 지난 6일 그리고 8일 루마니아 방산업체 로망과 국방부는 각각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1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수출 및 동유럽 화약 공장 관련 계약을 체결했고, LIG 넥스1은 대공미사일 분야에서 협력을 통해 천궁2의 수출 및 유도미사일 기술 이전과 관련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K9 자주포야 이제 3,000대 수출을 바라보고 있고, 동유럽을 넘어 나토 표준 자주포가 거의 확실시 되어가고 있으니 신혼가전 느낌 마냥 어느 집이라도 하나씩은 쟁여두어야 하는 필수 아이템 같은 느낌입니다. K9의 대량 수출 판매의 근간은 역시나 연간 생산량이 200 플러스 알파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납기 능력이 있는 것이죠. 월스트리트저널이 최근 한국 무기에 대한 특집 보도를 내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수혜국으로 떠오른 한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했는데, 아니 나토 회원국들이 필요할 때마다 적시에 무기를 납기해 주는 것만큼 더 중요한 지원이 또 있을까요? K9이야말로 인도적 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도에서도 쓰고 인도에 주는 게 빠르잖아. 루마니아가 K9 자주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점유율 80% 자주포인 K9의 흐름에 편승하겠다는 것으로 딱히 특별해 보이는 것은 아닌데요. 그러나 루마니아가 LIG 넥스1의 천궁을 도입한다는 소식은 다소 의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폴란드의 예를 따라 한국형 MLRS 천무를 도입하지 않을까 예상하기도 했었거든요. 천궁과 천무는 이름이 비슷해 혼용하여 사용되기 쉬운데 사실 전혀 다른 무기 체계입니다. 천궁은 대탄도탄 또는 대항공기를 요격하는 미사일 체계로 패트리어트와 같다고 볼 수 있고, 천무는 다연장 로켓포, 즉 지대지 미사일로 미국 M270 MLRS나 하이마스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천궁은 방어용, 천무는 공격용이죠. 루마니아가 하나와 LIG 넥스1에 각각 도입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는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요. 이는 한국 기업의 적극적인 현지 투자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루마니아는 LIG 넥스1에 대공미사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그리고 공동개발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데요.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 안젤 틸버르는 지난 12월 한국을 방한하여 우리는 한국 기업을 루마니아의 방위산업에 투자하도록 초청하였으며, 특히 현재 전략적 차원에서 기술 이전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공동 프로젝트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무기체계 생산 능력 및 첨단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그동안 화약과 탄약 부분에서 세르비아와 우크라이나의 생산 공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의 생산이 중단되었고 세르비아 한 곳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 현지에서 탄약 및 미사일 생산을 추진하면서 더 나아가 동유럽 지역의 공급자가 되길 원하는 것이죠. 특히 최근 루마니아는 해외 기업의 투자를 통해 제대로 경제 맛을 깨우쳤는데요. 그동안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로 꼽혀왔던 루마니아가 최근 외국 기업의 투자 및 EU의 재정 지원에 힘입어 폴란드에 이은 동유럽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특히 경제가 제조업 위주로 크게 증진되었는데 각종 다국적 기업들의 공장들이 루마니아로 들어서고 있죠. 특히 개전 이후 기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던 기업 다수가 루마니아로 이전하면서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늘어난 것도 루마니아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회계법인 언스트 앤 영이 지난해 외국계 기업 100개를 조사한 데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루마니아의 공급망 및 물류 사업을 시작하거나 확장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루마니아 국방부는 공급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탄약과 미사일을 하나와 LIG 넥스1과의 협력을 통해 자체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경제와 안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심산인데요. 지난 8일 한국 기업들과 맺은 협약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이 아닌 경제부 장관 플로린 마리안 스타파루가 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안보도 지키고 경제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모두를 이미 경험한 바 있고 또 성공까지 시켜낸 한국과 손을 잡고 싶어하는 것이죠.
또한 루마니아가 생각지도 못한 천궁을 도입 추진하는 것은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루마니아는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7년 미국의 패트리어트 대공 유도 미사일 시스템 7대를 일찍이 도입하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22년에 들어서야 4대분의 도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3대는 2026년까지 인도되기로 하였는데요. 7대를 받는데 무슨 9년이나 걸리는 지경이니 현재 긴박한 군사적 위협에서 차마 추가 도입을 할 수 없다는 게 루마니아 입장입니다. 하긴 그래도 루마니아는 옆 동네인 폴란드보다는 나았는데요. 폴란드도 2017년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어트 3 208기를 도입하고 2025년까지 8개의 포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미국으로부터 단 한 대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은 최근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해 폴란드 납기는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져 폴란드 역시 천궁에 관심을 두고 있죠. 이러한 극심한 납기 지연 문제로 인해 루마니아가 천궁2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인데 만약 천궁이 루마니아로 수출되게 된다면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궁 개발 이후 최초의 유럽 수출이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유럽의 대러시아 탄도 순항 미사일 요격 체계에서 천궁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천궁이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때만큼은 세계에서 최고로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서방 진영 최초 유일 콜드런치 방식의 대공 유도 미사일이 천궁이기 때문이죠. 그럼 왜 천궁이 러시아 미사일에 강할까? 우선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천궁 1의 체계 개발이 이루어졌고 한국 ADD와 러시아의 알마즈 안테이 통합 설계국은 공동 개발을 통해 각각 천궁과 S350 BTA즈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술 협력 덕분에 천궁은 콜드런칭이나 포대 구성, 운영 교리 등 러시아 야전 방공 미사일과 매우 흡사해졌으면서도 운용 체계에서는 성숙도와 효율성 그리고 상호 운용성이 높은 미국 기술이 대거 차용되었는데요. 즉 러시아와 미국의 각기 장점만 합쳐놓은 높은 기술적 완성도를 지닌 무기 체계가 개발된 것이죠. 그리고 2004년 4월 드디어 한국은 가스 사출, 피스톤 방식의 콜드런치 수직 발사 체계를 러시아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약 20년이 지난 지금 이날의 개발이 러시아의 야욕을 뭉개뜨릴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 콜드런치 방식의 미사일은 콜드런치 방식의 유도 미사일로 대응할 때 매우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때문이죠. 콜드런치의 경우 발사대 구조가 복잡하고 유지 보수가 어렵지만 유도탄이 공중에서 점화하는 기술로 별도의 화염 처리 장치가 필요 없어 뛰어난 은밀성을 갖고 있고 또한 화염으로 인한 발사체 손상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스레 발사대의 수명이 늘어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가 더 저렴하죠. 여기에 소형화 경량화로 함상 탑재 시 부속 기자재 부피가 작아져 보다 많은 무기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셀에 여러 종류의 발사체를 끼워 넣는 쿼드팩 기술 같은 것은 콜드런칭으로는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어차피 후발주자여서 에라 그까이 거 둘 다 해보자 했는데 둘 다 쉽게 완성해버리는 저력을 발휘해 그냥 둘 다 유지하고 있다는 썰이 있습니다. 보통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는 통상 7-8년이 소요되지만 한국의 ADD는 3년 6개월 만에 완료했습니다. 이와 관련 ADD 제3체계 개발본부 심우전 팀장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델링 그리고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했다며 개발기간 단축과 함께 약 2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서방 국가들은 한런칭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북한은 콜드런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서방 진영의 유일한 콜드런칭 대공 유도 미사일인 천궁의 개발은 매우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을 기반합니다. 바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콜드런칭은 콜드런칭 방식으로 대응할 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이는 대러시아 미사일 대응을 위한 서방 진영 대공 유도 미사일의 대표가 천궁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러시아의 SS-18 사탄, SS-19 스틸레토, SS-25 시클, SS-27 토포렘은 모두 콜드런치 방식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사일 요격 체계에서 콜드런치 방식의 미사일은 레이더 신호를 방출하고 반사를 사용하여 목표물을 찾는 능동형이 아닌 목표물 미사일에 의해 생성된 열추적 방식, 즉 적외선 탐색을 사용하여 목표물을 향합니다. 이에 요격 미사일이 능동 레이더 신호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시스템의 간섭 없이 목표물을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신뢰성과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반대로 목표물이 요격 미사일의 열 신호를 탐지해서 회피할 수 있지 않냐 하실 수 있지만 요격 미사일과 달리 표적 미사일에 의해 생성된 열 신호는 매우 독특한 면이 있는데 요격기나 항공기가 갖고 있는 열 반응과 구별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표적 미사일의 추진기간 온도는 요격 미사일의 온도와 달라 표적에 대한 고유한 열 신호를 생성합니다.
또한 표적미사일은 더 긴 시간 동안 비행하기에 온도 역시 더욱 높게 형성되어 비탐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여기에 요격미사일과 다른 엔진 배기관의 구조를 갖고 있어 표적이 발현하는 열 신호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검출기에서는 그 차이점이 쉽게 구별되어 성공적으로 추적하고 요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콜드런치 방식의 미사일은 콜드런치 방식의 요격미사일로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미국의 패트리어트나 사드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에로우 같은 대공방어 시스템은 모두 한런치 방식으로 서방 진영에서 운용되고 있는 콜드런치 방식은 오직 천궁 요격체계 하나이니 그 가치가 더욱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천궁은 미사일 자체의 적외선 탐색 기능뿐만 아니라 다기능 레이더 포대도 포함되는데 이 다기능 레이더에는 단일 기능의 레이더와 탐지 추적, 전자전, 유도탄 유도 등 레이더 기능을 동시에 보유하여 미사일 유도, 피하 식별, 영역 탐지, 요격 확인 등의 기능과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능동형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고유의 열신호를 추적해 요격하는 천궁 미사일 그리고 표적 미사일의 레이더 반사파를 추적해 요격하는 다기능 레이더 둘 다 갖고 있는 천궁은 그야말로 현존 최고의 성능을 지닌 요격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한국 천궁 미사일에 탑재된 적외선 센서는 128-128 수준의 열 영상 이미지 센서를 탑재해 초기 적외선 유도 시커와는 비교도 안 되는 추적 성능을 지니며 적의 기만 체계도 잘 속지 않습니다. 이처럼 콜드런치 방식으로 발사되는 요격 미사일 천궁의 요격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한 유도 무기의 눈, 첨단 적외선 검출기에 있습니다. 군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냉각형 적외선 검출기는 아주 미세한 열을 감지하고 영상 신호로 바꿔주어 추적 및 탐지 능력을 향상시켜주는데 국내 강소기업인 i3 시스템이 바로 이 냉각형 적외선 검출기에 대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적외선 센서는 냉각형과 비냉각형으로 구분됩니다. 냉각형은 적외선 센서에 별도의 냉각기 장치를 부착해 영하 200도로 낮춰도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군용 적외선 센서인데요. 그럼 적외선 검출기를 왜 영하 200도까지 내리냐? 그 이유는 바로 냉각 모터로 영하 193도까지 온도를 낮춘 뒤 검출기를 작동시키면 무려 0.02도 이하의 미세한 온도 차이까지 구별할 수 있어 더욱 높은 성능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아주 비싸고 아주 어려운 기술입니다. 이러한 냉각형 적외선 센서 제조 기술로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세계에서 7개국본으로 i3 시스템이 있는 한국, 그 밖에 이스라엘, 프랑스, 미국, 중국, 독일, 영국과 같은 과학기술 선진국 정도만 가능합니다. 고난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장비이기에 한국에서도 수출입 통제가 되는 전략물자로 지정되어 있고 보안 사업으로 진행된 LIG 넥스원의 국산 유도무기에 적용된 이후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 신궁과 전차용 유도무기 현궁 그리고 대공 유도 요격 체계인 천궁에도 i3 시스템의 냉각형 적외선 검출기가 탑재되어 있죠. 오늘날 러우 전쟁을 통해서 한국이 가진 방산 역량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뭇 깨닫고 있습니다. 세계 6위의 군사력, 세계 6위의 방산대국, 이러한 기틀이 다져질 수 있었던 데에는 선대부터 이어져 온 숭고한 희생정신이 밑바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마치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고 조춘영 상사의 딸 조시은 양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군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조시은 사관 후보생의 말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와 제2연평해전 삼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아버지 모습을 그려보곤 했다. 늘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해군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부친이 보여준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모든 교육훈련에 충실히 임해 아버지와 동료 삼촌이 목숨으로 지킨 우리 바다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